근데 이제 을사년에서 운이 바뀌어요. 이제 행운이 오는 거예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헐 좋다. 이제 믿는 도끼에 발등 안 찍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열애사 도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스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알아볼 주제는 2025년 을사년 1970년생 56세 개띠 운세입니다. 네. 우리 개띠분들은 56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상황과 일들이 가장 힘들었을까요? 개띠, 경술생 개띠.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고 봐도 되죠. 부모 설화를 떠나서 객지에 나와서 어떻게 해서라도 자수성가를 해서 부귀영화를 한번 누려보겠다고 동사사방 분주하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일 저일 마다 않고 했으나 그 결과물은 그렇게 좋지 않았다. 이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고생을 많이 했어요. 내 아는 지인이 있는데 이분도 부모 설화 떠나 나와가지고서니 어떻게 해서라도 한번 살아보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안 해본 일 없이 노가다 편서부터 원래 이분이 중장비를 하신 분인데 되게 중장비를 하더라도 돈을 많이 버는데 이분만큼은 그러지 못했어요. 하는 일마다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잘 되다가니도 쫄다. 안쓰럽죠. 불쌍하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동서사방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뭔가 좀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다. 내가 베푼 사람한테 배신당한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다. 이런 분들이 착해요. 어지러요. 착한 분들이 대다수가 많아요. 근데 그 착한 것을 갖다가 다른 사람이 이용을 해가지고 뭐냐 그러면 내 뒤통수 때리는 거예요. 순진한 사람인데 뒤통수 맞는다. 이 사람을 뭘로 본다? 바보로 보는 거죠. 근데 바보를 봤다가니 이분이 원래 심성이 곱고 착하니까 그런 거예요. 장사를 하다가니 식당을 하다가니도 직원 두 번은 직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낭패 보는 수도 있었고 뭘 하는 일마다 그렇게 잘 성취를 되지를 않았어요. 단 하나 심성만큼은 고왔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냥 착한 만큼 손해만 본 거잖아요. 그렇죠. 착한 만큼 손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다 그런다고 하면 그것이 착하다는 거 아니에요. 순수하다, 바보다. 내가 늘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남한테 뭐 한다? 뒤통수 맞는다. 내 것 주고 뺨 맞는다. 또한 이분들이 침착하기가 이로 말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돌다리도 두들겨 봐요. 돌다리 두들겨 봤으니까 거기를 건너가면 빠진다는 걸 알아요. 그랬는데도 그 사람의 처지를 봐서 안 건너갈 수가 없어서 내가 안 도와줄 수가 없어서 그 사람을 안 믿을 수가 없어서 돈을 꿔달라고 하는데 저 사람이 반드시 내 돈을 떼먹고 도망갈 거라는 걸 알아. 그럼 안 꿔줘야 되잖아요. 근데 꿔줄까요? 안 꿔줄까요? 꿔주죠. 꿔줘가지고 그 돈을 갖고 얻는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예요? 당한 거예요. 그럼 당한 거지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거지. 예, 개가 닭주청개 지붕 쳐다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남들한테만 이용만 당하고 살았다. 또한 주위에 일가 친척 외로워요. 고독해요. 왜? 이분들이 사주가 그렇게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꽤 많아요. 경술생 56세 이분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좀 이분들은 인복이 조금 많이 없는 걸까요? 그러니까 인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인복이 없는 것은 누구의 테 달려있다? 본인의 테 있다.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해서 어떻게 처신을 했냐를 뒤돌아봐라. 그런다고 하면 그게 인복이다 그러는데 이분들은 진짜로 다 말 들어보면은 처신도 잘했어요. 나쁘게 한 게 아니라니까. 뒤를 돌아다 보면 참 깨끗해요. 순진해요. 착해요. 그랬는데도 늘 당하고만 살았다. 누구한테? 형제 일신한테도 당하고 또한 자식한테 내가 베풀었는데도 그 자식이 잘 되면 나한테 도움을 주겠는데 부모한테,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그 자식이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식하고도 등 돌리고 사는 사람이 꽤 있더라. 다는 아니에요. 근데 이 자식들이 반드시 이분한테 뭐 효 문화는 없어졌지만서도 효를 할까 안 할까? 한 자식은 반드시 효하는 자식이 있다. 그러면 효하는 자식이 있고요. 말년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초년에 아주 어렸을 적에는 그래도 괜찮아요. 중년에 오면서부터 고비가 있었어. 자동차로 치면은 가다 서다를 반복한 거예요. 우호곡절이 만하게 사신 분들이 많아요. 아직 56세인데도. 근데 올해서부터 그 운이 열려야 되는데 올해는 조금 조심스러운 해운년이다. 아름답지 않는 해운년이다. 언제가? 상반기가. 상반기를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 상반기가 좀 조심해야 되죠. 이게 상반기가 뭐냐 그런다고 하면은요, 이런 사람들이 이별, 사고, 충돌, 충한다 그러잖아요. 파산. 그러니까 안 좋은 운이로다가니 진행이 되는 작년서부터, 갑진년 하반기서부터 을사년 상반기까지가 그런 운으로다가니 들어오는 운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을사년에서 운이 바뀌어요. 이제 행운이 오는 거예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헐 좋다. 이제 믿는 도끼에 발등 안 찍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하반기에 가장 기대해봐도 좋을 건 어떤 게 있을까요? 하반기에 가장 기대해도 좋은 거, 이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뭘까요? 돈이겠죠. 돈이 들어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야 되는데 큰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작은 치들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한 번에 대박이 아니라 채곡 쌓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채곡 따박 만약에 내가 지금은 놀고 있어 실업자야. 그러면 하반기에 따박 들어온다 그런다면 뭐 하겠어요? 직장도 안 나가는 거죠. 직장 나가서 한 달에 한 번씩 뭐 받는다고? 월급 따박 받는다. 그동안에 놀고 있었다 그런다고 하면은 따박 돈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올해 하반기에 실업자가 취직이 안 된다 그런다고 하면은 어디서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뒤로 넘어졌는데 콕 깨지는 격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냐 그런다 하면은 진짜 자기 사주팔자 연월일시가 매끄럽지 않다. 아름답지 않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본다 그런다고 하면은 다 상승곡선을 타고 올라가는데 나만 안 되는 것은 내 사주팔자가 매끄럽지 않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근데 스님에게 좀 상담을 해도 정확한 답을 또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자기 사주를 가지고 와서. 그럼요. 내 이제 사주에 예를 들어 우리는 목, 화, 토, 금수, 음양, 오행을 가지고 그 사람의 기룡화복을 판단을 해요. 근데 우리는 방편술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 피디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네. 동쪽 아래서 해 떠요, 안 떠요? 안 뜨잖아요. 동쪽 하늘에는? 안 뜨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할 줄 알고 있죠. 네. 지구가 도는 거지 해가 뜨는 건 아니잖아요. 네. 해는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지. 네. 근데 우리는 교육상 뭐라 하겠어요? 동쪽 하늘에서 해가 뜬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동쪽 하늘에서 해 뜬다고. 근데 진짜로는 해가 뜨는 거 아니라 지구가 돌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뭐냐 그런다고 하면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 그런다고 하면은 반드시 이렇게 얘기해요. 방편술이 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나 그 비를 내가 멈추게 할 수는 없다. 하나. 막을 수가 아니라 그 비를 안 맞고 가는 방편은 많다. 그냥 방편수를 세야 돼요. 반드시 이런 분은 안 되는 분은 뭐냐 그러나 목화토 금수 중에서 하나 아니면 두 개가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이 없던가 화가 없던가 아니면 금이 없던가 토가 없던가 아니면 수가 없던가 뭐가 없던가 반드시 한두 개가 없을 것이다. 그럼 그것을 대체하면 돼요. 방편이라고 그러거든요. 방편수를 쓰면 돼요. 그래서 그걸 하셔서 올해 을사년에 반드시 원성치를 했으면 좋겠다. 방편수를 통해서 또 사주가 매끄러워지는 거잖아요.
그럼요. 방편수를 쓰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목이 없다 그런다고 하면은 사주에 내가 화예요, 화. 화라고. 화는 뭐냐 그러면 아궁이에서 불이잖아요. 아궁이에 불씨가 꺼지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 피디님은 뭐 넣을 거예요? 장작 넣어야 되잖아요. 장작. 나무 넣어야 되잖아요. 나무 장작을 내가 마련해서 그것을 갖다가 내가 방편수를 쓰게 되면은 반드시 운은 개운이 되더라. 그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뭐냐 그런다고 하면은 우리 56세 경술생 분들 올해 꼭 원성치 하시고요. 하반기에 꼭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해운년에는 뭐냐 그런다고 하면은요. 사고수가 있어요. 사고수가 뭐냐 그런다고 하면은요. 옛날에 그랬어요. 어르신들이 너 말 안 들으면 뭐한테 물려간다? 호랑이한테 물려간다. 그냥 호랑이한테 물려간다는 것은 뭐냐 그런다고 하면은요. 지금으로 치면은 자동차 사고예요. 교통사고예요. 봐봐요. 호랑이가 옛날에는 눈에서 불빛이 나온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근데 불빛을 두 개를 라이트를 딱 켜고 가는 게 뭐예요? 자동차잖아요. 그러니까 백호다 그러거든요. 하얀 호랑이. 한국산 호랑이 그러잖아요. 하얀 호랑이는 흰색 차고요. 우리나라 호랑이는 올긋불긋 하잖아요. 그거 우리 자동차예요. 자동차 사고 난다는 얘기예요. 자동차 사고가 날 수 있다. 또한 부부궁도 요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더 이상 나가게 되면 안 좋게 되니까. 뭐냐 그런다고 하면은 요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방편수로 쓰면 되는데 어느 쪽으로 나가니 안 좋냐냐 그런다면 서북방, 정북방, 동북방. 그러니까 동북간이다 그래요. 동북간 아니면은 정북이니까 정북쪽. 서북방이니까 서쪽하고 북쪽하고 중간방에. 이쪽으로 다가니는 갈 적에는 반드시 주의해야 돼요. 상갓집 웬만하면 안 가야 돼요. 부주하세요. 그냥 인사하시면 돼요. 그리고 상갓집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부득이 가야 할 사람이 있어요. 안 가면 안 될 자리. 옛날 할머니들이 얘기했던 뭐 호주머니다가니 소금 한 주먹을 싸가지고 가서 올 적이 버린다든가 아니면은 팥 한 주먹을 호주머니에 넣고 갔다가 나올 적에 그걸 버리고 온다든가 내 몸에다 뿌리고 온다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할머니들이 쓰던 방편술 이것을 꼭 하셔야 돼요. 허나 웬만하다 그런다고 하면은 상갓집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 갔다 오셨다가니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동안에 많은 고생하셨잖아요. 한번 본인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파란만장 하잖아요. 삼국지를 썼잖아요. 삼국지 한 권 가지고 됐을까요? 아니요. 2권을 썼을걸? 왜? 이제 56세인데 삼국지를 2권을 썼다고. 그러니까 내가 인생 파노라마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랬으니까 이제 그런 경험 그만하시고 안정기에 들으려고 한다 그런다고 하면은 올 하반기서부터 안정권에 들 것이니까 화이팅 하셔서 다시는 내가 믿는 도끼에 발등 안 찍히셨으면 좋겠다. 돌다리 두드려 봤으면은 건너가시지 말아라. 이게 마지막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그런다 하면은 반드시 한 번은 부자로 살 수 있어요. 앞으로 40년 이상, 44년 살아야 되겠네요. 100세니까 44년 동안 편안히 살 수 있는 금전의 대박 나는 운이 올 것이니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